2023년 수시 모집 논술 전형 분석 및 지원 전략. 입문.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 전형 및 학생부 교과 전형과 비교했을 때 논술 전형은 몇몇 요소에 있어 특징적인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모집 인원, 전형 방법, 논술 시험 일자, 논술 시험의 유형 측면에서 수시 모집 전형으로서의 특징이 존재했고, 2023학년도 수시 모집 논술 전형에 있어서도 이런 특징들을 분석하는 것은 전형을 이해하고 수시 모집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이제부터 각각의 요소별로 논술 전형이 가지는 특징과 그에 따라 수시 모집 지원 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2022년 대비 2023년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의 변화 정도는 미미한 수준. 2023학년도 수시 모집 논술 전형에서는 총 11,028명의 모집 인원을 선발한다. 2022학년도 수시 모집 논술 전형으로 11,231명을 선발한 것보다 203명이 감소한 수치다. 2023학년도 수시 모집 논술 전형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2023년 수시 모집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모집 단위를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 계열로 구분해서 이중 인문계열, 논술 전형에 초점을 두고 모집 단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2023년 수시 모집 논술 전형은 총 36개 대학에서 실시한다. 하지만 36개 대학이 모두 인문계열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홍익대, 세종 캠퍼스는 자연계열 논술 전형만 실시하기에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인문계열 논술 전형 실시 대학은 총 33개 대학이다. 경기대의 경우 자연계열 논술 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인문계열 논술 전형만을 실시한다.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인문계열 논술 전형은 전체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의 약 39.5%에 해당하는 4,356명을 모집한다. 수시 모집 각 전형을 고려할 때 올해의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모집 인원의 변화를 따져보는 것은 유의미하다. 그렇다면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 인문계열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은 각 대학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논술 전형의 입시 결과를 뒤바꿀 정도의 모집 인원 변화는 없었다. 다만 서경대는 2023학년도 논술 전형을 신설했고 중앙대는 99명의 모집 인원 감소가 있다는 점은 유의할 점이다. 논술 100%인지 아닌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2023학년도 논술 전형 지원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는 전형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논술 전형의 전형 방법이 논술 100%인지, 논술 100%가 아니면 교과 또는 비교과가 추가되는지, 교과가 추가된다면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있는지 있다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비슷한 수준의 대학에 비해 최저 학력 기준이 높은지 혹은 낮은지를 고려해야 한다. 아래 그림은 2023학년도 인문계열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33개 대학을 전형 요소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 여부로 구분한 자료이다. 서경대 논술 전형 논술 반영 비율은 40%지만 교과의 실질 영향력이 낮아 논술 전형으로 분류하였음. 2023학년도 인문계열 논술 전형의 특징은 첫째, 논술 100%로 선발하는 대학이 적다는 점. 둘째, 논술 이외의 전형 요소로 교과 성적을 주로 반영한다는 점. 비교과 반영 대학은 33개 중 6개. 셋째,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적용 대학보다 적용 대학이 많다는 점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논술 전형의 논술, 교과, 비교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복합적으로 개입될 때 가장 크게 합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무엇이냐는 의문이다. 다음 표는 2023학년도 한국외대 수시 모집 요강 33쪽에 제시되어 있는 학생부 환산 점수 자료이다. 구체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교장 추천 전형은
등급 간 환산 점수 편차가 1에서 2등급 간 12점, 2에서 3등급 간 21점, 3에서 4등급 간 36점, 4에서 5등급 간 51점으로 매우 크다. 반면에 논술 전형 환산 점수는 1에서 5등급 간 편차가 10점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1에서 2등급 간 편차보다도 적은 상황이다. 나아가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30에서 40% 미만이라는 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 논술 전형에서 교과 성적의 상대적 영향력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렇다면 논술 전형의 결과를 결정하는 영향력이 큰 요소는 도대체 무엇일까? 한마디로 논술 시험 점수라고 할 수 있다. 교과 성적의 실질적 영향력이 떨어지기에 논술 시험 자체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논술 시험이 수능 이전인지 이후인지, 수능 직후인지 아닌지, 최대한 수능 성적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수능 전 논술 시험을 최소 횟수로 조절하고 수능 전 논술 시험을 선택하더라도 대수능 시험일과 30일 이상 시간적 격차를 가지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그리고 수능 준비에 초점을 두느라 논술 전형의 핵심 요소인 논술 시험 준비 자체가 미흡한 학생일 경우 수능 이후 최소 일주일의 논술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수능 직후 3에서 4일 안에 논술 시험을 보는 경우 제대로 된 논술 시험 준비는 결코 쉽지 않다. 아래 표를 참고해 상황에 맞는 논술 전형 실시 대학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인문계열 논술 전형의 핵심은 논술 시험 유형을 제대로 알아야 인문계열 논술 시험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대학이 채택하는 첫 번째 유형은 언어 논술이다. 세부적으로 각 제시문의 중요한 내용과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구분해 핵심을 제시하는 요약하기형, 어떤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을 찾아내는 관점 분석형, 특정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문제 해결형으로 출제된다. 나아가 이 세 종류의 문제 유형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출제되기도 하지만 많은 대학이 요약하기형 플러스 관점 분석형 플러스 문제 해결형 등의 형식으로 복합적 언어 논술 시험을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통계도표 분석의 경우 여러 개의 비문학 혹은 문학 제시문과 함께 도표나 그래프를 제시한 후 해당 도표나 그래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언어 논술과 복합적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인문계열 수리 논술은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되는데 공식을 동원하여 문제를 풀도록 요구하며 주로 중상위권 대학의 상경계열이나 사회계열 논술 전형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영어 제시문이 개입되는 경우는 영어 제시문을 얼마나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강조하지만 논술 전형의 합격의 열쇠는 논술 시험의 성적이다. 교과 성적이 우수해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했어도 논술 시험을 잘 보지 못한다면 논술 전형에서 합격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밝힌 요소 중 특히 논술 전형 방법, 논술 시험 일자, 인문계열, 논술 시험 유형을 꼼꼼하게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유효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